We are back with more of the breaking news this hour. Newly released emails from the Epstein estate show the convicted sex offender making multiple references to President Trump. In one, it's a 2011 email to accomplice Ghislaine Maxwell. Epstein writes that Trump, quote, spent hours at his house with a sex trafficking victim. Now, Epstein calls Trump in this email a, quote, dog that hasn't barked. These emails were released by Democrats on the House Oversight Committee. And the top Democrat on that committee, Robert Garcia, is joining us now. Congressman, when did you get this information? 일부 투표는 결과가 놀랍기보다는 이전에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제도적 경계를 재편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미국 하원의 특별회의에서 감독 및 책임위원회의 감독 범위를 변경하는 결의안이 단순 과반수로 통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 권한 조정에 불과하다고 제시된 이 제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에서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원회에 이관했으며 이는 해당 사안이 기밀로 분류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움직임은 입법부 일부에서 행정부가 최근 공개 청문회에 대통령 측근 보좌관들의 출석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기밀 명령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됐다. 최종 법안에는 특정 기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회와 백악관 간 긴장 속에서 통과된 점은 제도 및 헌법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조치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소환장에 의해 요청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반적인 행정특권 주장을 근거로 보호하면서 법무부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법적 정치적 교착 상태를 초래한 후 표결에 붙여졌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표결은 형식적으로는 특정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졌지만 제도 내 행위자들은 이를 권력 간 권한 재조정 노력으로 해석했다. 양당 의원들은 특히 민감한 문서의 기밀 분류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승인된 법안은 위원회가 기밀 유지 하에 기밀 분류 및 보안 전문가들을 고용해 접근이 거부된 문서에 적용된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항을 포함한다. 아직 전문가 집단 외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이 조항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역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분석가들에 의해 평가된다. 그동안 기밀 분류 권한은 대통령과 그 보조부처의 거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으며 입법부나 사법부의 시의적절한 이해 제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처리 과정도 일반적인 패턴과 달랐다. 여러 주제별 위원회를 거치는 대신 이 문서는 정보위원회, 사법위원회, 감독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된 양당 비상협의체에 의해 직접 검토되었다. 이 그룹은 의회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 최소 3건의 미군 기지 내 자원, 이동 및 인원 이동 관련 결정이 입법부가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문서를 근거로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구성되었다. 사전 통보 부재와 이후 접근 차단 조치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주일 동안 각주 대표들은 검증 여지가 더 큰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가 표결을 연기하려 했으나 긴급위원회 구성과 제도적 분위기로 인해 해당 안건은 연말 의결 안건에 포함되었다. 실질적으로 이 결의안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기존 규정을 폐지하지는 않지만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는 기준으로 결정을 보호한다고 판단될 때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능적 해석을 제시한다. 전문 매체들이 인터뷰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기술적으로는 하원 규칙과 양립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조사에 적용될 경우 일련의 공식적 이해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통령 법률 고문은 이 조치가 승인된 지 몇 시간 후 성명을 발표하며 행정부의 승인 없이 기밀 문서를 제출하도록 당국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도 권한 침해로 해석되어 사법적으로 권력 분립 위반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짧고 서명 없는 이 성명은 여당 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낭독했으며 회의록에 공식 기록되었다. 의장단은 즉각적인 반응 없이 낭독을 지켜보았으나 이후 야당 의원들은 이 행위를 은밀한 제도적 위협 시도라고 규정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화의 모든 영향이 즉시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그 잠재적 파장은 이미 정부 기술부서에서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다. 정부 투명성 전문 기자 그룹이 일부 공개한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지침이 담긴 메모가 최소 2건 유통되고 있다. 해당 문서들은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된 정보라도 어떤 종류의 데이터도 공개하기 전에 백악관 법률사무실에 사전 자문을 구하고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제도적 행태는 해당 결의안이 자동적인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미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수로 내면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중기적으로 그 효과는 규범적 구성보다 예상되는 저항에 맞서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원들의 의지에 더 많이 좌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회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유지해온 전통적인 유해 축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단독으로 체제를 바꾸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구조의 균열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있다. 이번 사례가 그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긴장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압력에 직면한 기관들의 내부 논리를 이해하는 길이다. 우리는 항상 맥락, 과정,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기록하고자 한다. 이 시점부터 단순한 행정적 결의로 보였던 것이 다층적 제도적 차원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해당 조치가 승인된 지 사흘 후 상원정보위원회는 하원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새로운 권한의 해석적 한계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록으로 확인된 이 회의에는 입법자문관, 국가정보국장실 대표, 상원 법률고문 등이 참석했다. 회의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었으나 위원회 관계자들은 논의의 일부가 권한 중복 가능성과 상충되는 해석이 발생할 경우 양원 간 규범적 조정, 메커니즘 부재에 집중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기술적 마찰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표결 직후 즉각적으로 대두된 점은 의회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기밀 자료를 포함한 의회 요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업데이트하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 입법 담당 차관보가 서명한 이 지침은 새 결의안에 근거한 모든 요청이 공식 발표 전에 부처 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지침은 요청 이행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연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료적 절차를 추가한다. 제도 정책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행정부가 법적 영역에서 직접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결의안의 실질적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공식화된 저항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시간을 벌고 유연성을 유지하며 원치 않는 선례를 피하려는 기술적 억제 수단이다.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 제도적 게임에 느리지만 뚜렷한 재편이 관찰된다. 기술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의원들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문서 분류평가 패널의 창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패널은 고정 임기와 재분류 권고 권한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제안은 안보 논리가 특히 특정 결정의 영향이 행정부의 운영 범위를 넘어설 때 단일 기관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의회의 기술 자문 기관인 의회 연구 서비스 CRS 자체도
G7 국가들의 문서 감독 모델에 대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았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기밀 분류 권한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외부 검증 기구의 부재는 오늘날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결의안이 보다 균형 잡힌 제도적 통제 구조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보는 이들의 주장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수렴은 행정부의 대응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무부 외에도 국가안보위원회는 주요 연방기관의 문서 보안 및 규정 준수팀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업계 기자들이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목표는 운영상 취약점을 파악하고 입법부와의 분쟁 시 기술적으로 방어 가능한 분류 기준의 통일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는 효율성 조치로 제시되지만 감독위원회의 새로운 권한 범위 앞에서 억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기밀 적용의 자의성을 줄임으로써 행정부는 정보의 남용이나 전략적 조작을 지적하는 입법부의 주장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국회 측에서도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하원 법무처는 공공법 및 헌법 전문 로펌 세 곳에 외부 자문을 요청해 새 결의안의 해석적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문서들은 향후 협조를 거부하는 당국자 소환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될 것이다. 첫 실전 테스트는 이미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분쟁 지역에서 체결한 긴급 계약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해 감독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부가 기술적 근거 없이 기밀을 주장할 경우 위원회는 새 규정에 근거해 사법부에 제소할 수 있다. 이는 조치가 조직적 저항 환경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재편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관련 주체들이 재편성하는 속도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주변적 사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행정적 방패로 활용되던 기밀 분류는 이제 통치성과 책임성의 핵심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의회는 검증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행정부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술적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의안은 통제 주체와 감독 주체 모두에게 관행 재검토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통제와 기밀 사이의 균형은 본질적으로 섬세하며 그 재정의는 상호 신뢰가 검증 가능한 메커니즘에 기반할 때만 시스템이 기능한다는 점을 양측이 수용할 의지에 달려있다. 비공개 결정이 공공적 효과를 낳을 때 투명성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제도적 정당성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시스템이 이러한 유형의 난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압박 상황 속에서 민주적 안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본 분석은 결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이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하원이 승인한 결의안의 실질적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 영역에서 제도적 갈등이 더욱 선명하게 표출되기 시작한다. 헌법과 견제와 균형의 기능 연구에 전념하는 일부 법학자들에게 이 조치는 행정부에 집중된 기밀특권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기술적 개선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기밀 분류 결정의 근거를 검토할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기관의 창설은 내부 통제 기관과 정부 투명성에 대한 독립적 분석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구조적 결함을 보완한다. 반면 이전 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검사들과 법률 고문들은 의회가 전통적으로 행정부 권한의 핵심에 속해온 결정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암묵적 경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가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결의안의 구체적인 문구 자체가 아니라 비밀로 보호되는 결정들이 형식적으로 기술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필연적으로 정치적 분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입법 환경에서 재평가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선례에 있다. 논란의 핵심은 문서, 기밀 분류의 본질 자체와 그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권한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한 정의에 있다. 미국 헌법은 이러한 결정에 대한 외부 통제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역사적으로 이 분야에서 행정부에 대한 거의 자동적인 존중 관행이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해당 권한이 신중하게 행사되고 적절한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는 신뢰가 유지되는 한 기능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서들이 소급하여 분류되거나 정치적 조사 맥락에서 분류된 사건들은 오랜 시간 축적된 이러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새로운 결의안은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의 공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명시적 목적이 아니라 추가적인 기술적 검증 단계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델의 정착은 사법부가 권력 분립 원칙에 비추어 이 조치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국가안보기관 소속 팀들이 최소 2건의 법적 조치를 예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행정부의 권한을 정의하는 헌법 제2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대법원에 사전적으로 이 결의안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당국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문서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받을 경우 개별적인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두 경우 모두 핵심 논거는 국가 안보 문제에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사법적 이해 제기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법리적 공백을 메울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고 이미 시사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높은 기술적 복잡성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재편 단계로 이어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 지난 수십 년간 의사결정권 집중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제를 검토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권력 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헌법 조문의 공식적 수정 없이도 가능하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경험은 유사한 메커니즘이 분류 기준의 공식화를 촉진하고 입법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개별적 결정의 여지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최근 움직임은 기밀 유지와 감시가 시스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통해 유사한 경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향후 전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지배적인 전망은 감독위원회가 새로운 권한 범위를 점진적으로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행정부와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는 전례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관측통들이 지적하는 위험은 이 도구가 당파적 분쟁에 휘말려 원래의 기술적 목적을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결의안은 실질적 효과를 공고히 하기 전에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 기준, 엄격한 방법론, 일관된 기술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적용된다면 민감 정보 처리의 제도적 성숙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법 지도부가 상황적 압력 속에서도 규범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사법부는 새로운 결의에 근거해 소환된 증인의 출석 의무화, 행정기밀로 보호되는 문서에 대한 부분적 접근 가능성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내려질 판결들은 입법 활동의 범위를 보다 정확히 규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구조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제도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규칙이 존재하지만 아직 사법부의 최종적인 유효성 확인을 받지 못한 과도기적 상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모호성은 제도적 변화 시기에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새로운 관행들이 다른 역사적 맥락을 위해 고안된 법적 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문서 분류에 대한 논의가 엄격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권력 환경에서 투명성의 한계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쟁을 반영합니다. 쟁점은 6 weeks ago,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공공결정을 뒷받침하는 서사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미국과 같은 제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안정성의 핵심 요소이므로 반복적인 불투명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기밀로 남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행정부는 기밀 분류 권한을 보호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반면 입법부는 감독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도구의 한계를 시험 중이다. 어느 쪽도 물러설 의사를 분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고강도 직접적 충돌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제는 점진적인 타협 시도이거나 보다 명백한 충돌 전 긴장 고조의 신호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최근까지 대다수 여론의 관심 밖이었던 분쟁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지속적인 관찰과 제도적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채널은 바로 이러한 과정적 해석을 제공하고자 하며 긴장 상태에서 제도적 구조가 점진적이고 종종 조용히 재정의되는 방식을 추적할 것입니다.